자, 시계를 2019년 12월 30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결에 붙인 겁니다. 결과는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은 대부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고요. 이 바른미래당 소속이 아닌 딱 한 사람, 바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금의원에 대한 제명과 출당 등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고요. 결국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말도 했었죠.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금 전 의원은 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글을 올리고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히면서 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편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어디서부터 정책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너 가. 가라고.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 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프레스인에서 알아봅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저런 동영상까지 찍었군요. 지금 다시 보니까 참 세월이 어찌 이렇게 막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이 지금 금태섭 의원이 오늘 아침에 탈당계를 내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징계 처분에 재심을 청구를 공수처법 기권표 낸 거요? 네, 기권표를 내서 당시 이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불복하면서 재심 청구를 했었죠. 그래서 심사가 이뤄졌고 아마 심사가 2번이나 이뤄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최종 상황인데요. 확정되지 않았군요. 네, 이에 대해서 금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하면은 욕을 안 먹을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본인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 재심 문계기가 탈당 이후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편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 이제 지지자들의 심정,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이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런 모습에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양념 에너지 이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당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들마저도 좀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비판의 글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수처법 기권표를 한 것에 대한 이 당의 징계가 빨리 확정되지 않고 당의 이런저런 계산, 주판을만 튕긴다. 소위 말하는 징계 재심 문객이라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오만해졌다. 자신의 정치 색깔과는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탈당 사유를 밝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처럼 지금 이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이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금박해다 이런 용어까지 좀 들리고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예.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의로운 분들처럼 지켜올리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원 중에도 조국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또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이슬 기자, 조금 박해 누구예요? 뭐 잠깐 이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조는 조웅천 전 조웅천 의원을 의원,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은 방금 얘기했던 금태섭 전 의원, 예. 박은 박용진 의원, 예. 그다음에 해는 김혜영 전 의원. 이 당에 네 명을 쓴소리 하시는 지지합니다. 분들 조금 박해. 예. 나름 이제 내 전 의원,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에 대해서 이제 소신 있는 발언들을 예. 많이 해서 좀 주목을 받았죠. 특히 이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이제 최고위원 임기가 종료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SNS에 이 소회를 올렸는데 이 소회가 좀 더 또 좀 그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 이렇게 일단 반성을 했고요. 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안에서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걸 조정하고 수습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예. 내부에서 획일적인 목소리가 지속되면 당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당에 또 쓴소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예. 댓글 반응 좀 살펴보고요. 두 분 우리 해설위원분들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대한 우리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친문 성향의 예.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반응입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잘 나간다 환호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 탈당을 하면서 이 올린 글에 그동안 본인이 알던 민주당의 유연함, 겸손함, 그리고 소통의 모습이 없다라고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모습은 예. 노무현의 민주당, 그리고 김대중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다라고 이런 비판을, 적나라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은 알턴니가 빠진 빠졌다. 부분이다. 네, 예.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 라면서 이런 떠나는 금태섭 의원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는 없어요? 네, 일각에서는 김태섭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친문 성향 김태섭 의원이 이번에 하면서 한 게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 제대로 된 발언을 하면은 오히려 내부 총질이라고 몰리고 지지자들로부터 좌표가 찍혀서 온갖 비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대목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금태섭 의원을 향한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통해서 금태섭 의원의 SNS로 와서 예. 좀 이런 비난 댓글들을 남기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친문 지지자들의 잘 나갔다,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 내용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짤막하게라도 좀 듣겠습니다. 배종우 교수님,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바 또 뭐 이 조금박해라고 하는 당내 이 쓴소리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조차 의견도 이 거대 180석 거대의 당에서 포용을 못하면 누구의 쓴소리, 국민의 쓴소리는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주장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죠. 걱정된다 이 뜻인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강력한 친문 팬덤은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단결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공격성도 강하고 폐쇄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태섭 의원 정도는 또 조금박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행보를 자꾸 바꾸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 대표랑 같이 하다가
잔류했고 지금 이제 다시 탈당을 하는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과연 민주당을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예. 5개월 기다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기다려서 예. 확실하게 당내 개혁을 앞장서는 것이 본인의 좋지 정치적인 않냐? 미래도 더 낫지 않았을까 예.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또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또 혹시 극성이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인터넷 공격당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의원의 탈당 사유 그리고 이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친문 지지자들의 그런 댓글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안타깝죠. 예.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저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 행동이라고 봐요. 링컨 대통령이 과거 노예제도 관련해서 예. 수정헌법 통과시킬 때 예. 여야 구별 없이 설득하고 소통했잖아요. 거기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판단하지 예. 당론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국익하고 당론하고 있을 때 그럼 당론을 앞세워야 되나요? 국익이 더 앞서야죠. 예. 근데 그거는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야죠. 근데 당론에 공수처법 통과에 기권했다고 징계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예. 아니 당론을 해서 행동 통일하면은 각 당의 국회의원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다 한 명씩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 그렇게 많은 예.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친박 힘이 너무 강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 여론,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간 측면도 예. 있거든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도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야지 당이 좀 강해질 텐데 이유 극강이라는 말씀, 이유 극강.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는 말씀. 예. 또 당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해야 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나간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본 거죠. 친문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 자리는 없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진영 논리 때문에 내 설 자리는 더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영 논리를 벗어난 건데 예. 저거를 배신자라고 한다? 저는 반역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봐도 배신자는 아니다. 예. 오히려 민주주의 정당은 자기가 원하는 정당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예.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그걸 수용을 못하는 예. 약간 좀 편협한 순혈주의 예.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행동을 또 탈당을 소영웅주의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당내에서 또 이 여권에서 야권에서의 반응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만 거듭 얘기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영입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는 별 비공개 말씀은 없었고 여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걸 평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큰 의미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탈당의 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 두고 봐야지 뭐 가서 뭐 아직 그 탈당했다는 거는 신문에서 봤는데 예. 그분의 이제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예.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만나볼 수는 있고요. 예. 자, 김태일 기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탈당계를 낸 거지 그게 이제 수리가 된 건 아니니까 탈당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설득해서 잔류시키도록 잡을지 아니면은 정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다른 당으로 갈지 금태섭 전 의원의 생각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좀 오전에 조금 예.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은 뭐 인터뷰라든지 예. 뭐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나중 정치는 계속 예.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내가 어디를 가겠다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보겠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현직 의원의 탈당이 아니고 이제 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탈당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절하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예, 뭐 일부 대변 허영 대변인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허영 대변인의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조금박해의 멤버 중에 한 예. 명이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 전 의원의 우려를 모르진 않지만 탈당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내놨고 또 지난 총선에서 이제 강서갑 공천을 놓고서 이제 금 전 의원하고 좀 논란이 있었던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옳은 철새 예. 정치인 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직접
공천장을 주고 예. 당선이 돼서 당생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있어서 한번 만나는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예. 있습니다.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반대 목소리도 있으면서 뒤섞여 가면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천천히 앞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민주당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보겠습니다.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예? 저는 민주주의 사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야당이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충분하게 국민들을 지사님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인신 공격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은 되도록이면은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끝까지 국민의 짐이 안 되기를 바란다. 그게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의원님께서 왜 시작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야당 공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하니까 저로도 해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처받을 수 있는 점들을 제가 인정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을 국민의 짐이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표현을 하면서 이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정책 국감은 이제 사라지고요. 이 말싸움하는 국감만 남았습니다. 유호정 기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요.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경기도 국감도 그렇고 이 당사자들의 말 가지고 자꾸 이게 여야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정책 국감은 왜 하는 겁니까? 국감은 정책을 따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말싸움 국감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가 지금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온 거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의 해명은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민의 짐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런 해명이 당연히 마땅치 않았겠죠.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끝까지 지지 않고 사과한다라고 안 하고 깊이 생각해보겠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국정감사 못한다라고 해서 파행을 겪을 뻔했는데 이 지사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건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지사, 추미애 장관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일단락이 돼서 넘어갔지만 앞으로 또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좀 공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꼬리 잡고선 계속 국감을 가져갈 바에야 차라리 국감을 폐지하자 이런 여론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윤영걸 의원님, 이 장관들 그리고 지금 경기도지사와 같이 그러니까 피감 기관들의 기관장이 국회의원들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공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무리하고 너무 억측스러운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야당 의원들이 하면 소신껏 또 이렇게 또 대받아 쳐야 되는 겁니까? 소신껏 대받는 거 좋죠. 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감사한다고 꼭 죽어서 고개 숙일 필요가 없죠. 없어요? 네, 저는 장관도 그렇고. 수그리 좀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다만 이제 그 논리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당 이름이 국민의 힘이잖아요. 그걸 국민의 짐이다. 그건 조금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얼마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참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같이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적이 없잖아요. 노이즈 마케팅 하나요, 일부러? 좋든 나쁘든 매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지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이재명 둘 대선 주자가 있는데 이낙연 대선 주자는 당 대표를 맡아서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또 친문 눈치도 좀 많이 보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비교적 경기지사로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얘기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로 볼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또 여당 지지자들한테는 이재명 소신 있네? 또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언론에 보면 과거에 DJ YS가 신문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이재명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아군 접근이 너무 분명하고 또 하나는 포용력이 좀 부족해서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거는 너무 야멸차게 좀 비판하고 봉쇄하고 재난 기본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 화폐나 이런 걸 좀 한때 좀 과격한 측면은 있지만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 가는 길은 제가 보니까 전략은
꽤 잘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